안녕하세요.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800km를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최찬규입니다. 오늘은 히메지까지 걸어갈 텐데요. 저 힘듭니다. 지금 발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막 물집이 터지고 지금 그게 퍼져가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아픕니다. 그러나 저는 쭉 나가사키까지 갈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네가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 관계 개선이 뭐냐? 뭐를 개선하는 거냐?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잘 모르지만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오늘은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일본을 통치하고 있는 아베 수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 국내에서도 국회의장의 아들을 세습하고 한다, 국회의원을 세습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이제 마침 일본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그 정치인들이 세습을 하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원하는 관계 개선은 이런 겁니다. 일본하고 우리가 갈등이 원초적으로는 역사적인 문제였죠. 그러니까 임진왜란까지 갈 건 없고요. 1910년에 병합이 돼서 강점기를 거치고 그때에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한 우리 백성들, 나 세대는 겪질 않았지만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전에 들은 이야기로 갖고 있는 감정,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일본의 식민지 방법은 다른 나라들, 식민지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전 세계의 식민지를 두루두루 갖고 있었고, 프랑스라든지 식민지를 갖고 있던 나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일본은 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일본이 2차 대전 전후로 해가지고 식민지를 갖고 있을 때에도 우리나라에서처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오히려 타이완 대만 사람들은 일제 강점기 때를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살기가 어려웠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지배를 하면서 더 살기가 좋아졌었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데 굉장히 공출을 많이 당하고 베트남도 그렇고 많이 그렇지만 우리한테처럼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조선한테 한 것처럼 그렇게 전국의 무덤을 다 파헤치고 문화재를 싹 쓸어가고 위안부를 데려가서 고생시키고 징용공을 데려가서 고생시키고 창씨 개명을 해가지고 이름까지 바꿔라라고 하고 우선 복장도 바꿨죠. 머리 모양도 바꿨죠. 아주 어떻게 보면 민족 말살 정책을 쓴 거나 다름이 없는데 다른 데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일본 국내에서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북해도 홋카이도라고 하죠. 거기에 살고 있던 아이누족 같은 경우는 1968년도 메이지 유신 이전서부터 일본인들을 이주를 시켜가지고 거기를 개간을 시키고 거기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키고 이러죠. 메이지 유신이 되고 나서는 완전히 북해도를 일본으로 편입을 시켜서, 그때까지는 일본이 아니었죠. 일본으로 편입을 시켜가지고 거기 아이누족을 말살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하고 결혼을 시켜서 일단 아이누족끼리 결혼하는 것을 좀 막아서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전통, 민속, 풍습 이런 것들을 말살을 시키는 정책을 써서 지금 북해도에 가면 이제 한 2만 명 정도가 남아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냥 전통을 지키고 말을 지키려고
무진 애를 쓰면서 잃어버린 그 전통 문화에 대한 거를 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찾아내가지고 아이누 족의 그 족의 그런 전통을 이어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죠. 이렇게 일본인들은 거기를 점령을 하면 그거를 완전히 일본하고 동화시키기 위해서 그 민족의 갖고 있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그냥 말살을 시켜버립니다. 지금 그리고 저 남쪽의 오키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키나와도 이제 메이지 유신 들어오면서 병합을 해가지고는 그래서는 완전히 그 사람들 언어 없애버리고 일본 사람화 시키려고 지금 애를 써가지고 지금 뭐 일본이 됐죠. 이제 그들이 지금 독립을 원하지만 독립을 시켜줍니까? 일본에서 안 시켜주죠. 그런데 이건 국내 사정이고 바깥에서 우리나라도 오키나와나 홋카이도처럼 하려고 똑같이 했습니다. 홋카이도에서 저지른 짓을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저질렀죠. 그런 아픔이 우리 감정 속에 남아 있고 이것이 어떻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잊어지겠습니까? 뭐 이게 어떤 그 고이즈미 총리라든지 그 여러 지도자들이 뭐 사과는 했지만 그 강정계에 대해서 사과는 했지만 천황도 사과를 한 적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사과 한마디로 그것이 뭐 이렇게 지우개로 잘못 쓴 글씨 지우듯이 지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데서 오는 그 역사적인 문제가 가장 큰 그 우리 갈등의 시발점이었다고 보면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는 경제적인 겁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본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1965년도에 이제 그 보상금도 받고 그래가지고 포항제철도 짓고 또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때 우리 여기 저 대한민국에는 뭐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일본에 가서 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나름대로 대기업들은 대기업들 나름대로 기술을 배워와서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쓰비시 중공업, 일본 같은 경우는 반도체 도시바에서 이렇게 배워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였었고요.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60년대, 70년대 경제 개발을 이루어 나갔죠. 그러면서 일본도 그 당시에는 뭐 세계적으로 제조업에서는 최강국이었고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서 원자재 수입해가지고 가공해서 또 수출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죠. 우리가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지금 뭐 마찬가지고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그러니까 뭐 수출이 최고의 그 외화벌이 수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 일본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아베 수상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라든지 또 그 다음에 그 사또 에이사쿠 이 사람이라든지 그 외할아버지 또 사또 에이사쿠는 작은 외할아버지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 그 수상으로 있을 적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아베가 주장하는 것은 너희가 성장할 때, 너희가 경제 성장할 때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베라는 사람은 일국에 그래도 전 세계에 그래도 2, 3위 하는 나라의 수상이면 좀 더 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더군다나 역사를 보는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너희들을 우리가 도와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일본은 우리도 할 말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성장을 했는데 1945년도 8월 15일 날 항복 선언하고 9월 2일 날 항복 문서에 사인하고 그러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데 물어볼까요? 일본인들한테. 그때 일본은 폐허였습니다. 폐허. 미국에서 67개 대도시를 갖다가 완전 쑥대밭을 만들었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터뜨렸죠. 완전 쑥대밭이었습니다. 예, 먹을 거 없었습니다. 굶으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네들이 어떻게 경제 개발을 하고 살았을까요?
미국에서 갑자기 소련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1948년도 9년도 당시에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고 미국의 버금가는 강대국으로 되니까 냉전 체제가 시작이 되죠. 그 냉전 체제가 시작이 되니까 미국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2차 대전 전범 중에서 7명만 사형을 시키고 나머지는 옥에 가둬놨었죠. 이 옥에 가둬놨던 관리를 지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풀어줍니다. 풀어주고서 얘네들 다시 나와서 일해. 그래가지고 일본을 부흥을 시키는데 약속을 합니다. 일본 너희들은 우리하고 완전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를 도와야 돼. 그리고 이 동북아에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좀 해야 돼. 대신 니네 나라의 경제 개발을 우리가 도와주고 국방을 우리가 책임져 줄게. 니네는 군대를 갖지 마라. 해가지고 일본은 그야말로 거저먹은 겁니다. 거저먹기로 국방비 안 들이고 미국이 국방을 책임져 주니까 국방비 안 들이고 온 국력을 전부 경제 개발에 쏟을 수가 있었죠. 올인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조업을 갖다 키워가지고 제조업이 발달이 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상이 요시다 시게루 이 사람이 1950년 6월 25일 날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남침에 의한 전쟁이 일어나니까 철마디가 이랬습니다. 천우 신조다. 우리는 살았다 이제. 이게 철마디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국 전쟁에서 미국이 개입할 거고 미국이 개입하고 연합국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쓰는 모든 전쟁 물자 일본에서 만들어 갈 거야. 우리는 살았어. 그 제조업을 한국 전쟁에 올인하게 되고 한국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매년 20%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나갑니다. 일본은 어떻게 경제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1953년도 7월에 휴전을 하고 나서 불과 10년 뒤에 1964년도에 동경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 만큼 경제가 성장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 기반은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아베 수상이 계속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할 적에 너희들을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느냐고 얘기한다면 우리도 할 얘기 있습니다. 너희들 우리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된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런 유치한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런 유치한 얘기는 그만합시다. 아베는 역사적인 얘기를 그만하자고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위안부, 정신대 또는 징용공, 동남아에서 저질렀던 이런 역사적인 일들은 그만하자. 우리가 돈 줄 거 줬지 않냐. 우리가 돈으로 다 메꿨지 않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로 가는데 경제적인 면에서 너희들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냐. 이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게 갈등이 풀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역사적인 것을 갖다가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들어온다면 이런 갈등은 벌써 멈췄을 겁니다. 베트남 보십시오, 여러분. 베트남은 1000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당했었죠. 중국화되지 않았습니다. 몽고가 2번 쳐들어갔는데 몽고도 30만 명이나 베트남을 쳐들어갔다가 패하고 돌아갑니다. 베트남이 이겼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요, 미국 괜찮아. 우리가 이겼어. 일본 때문에 우리가 200만 명이 굶어서 죽는 일이 있었지만 괜찮아. 지금은 우리가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겠어 하는 마음으로 베트남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본, 당신들 잘 살잖아요. 뭐가 아쉬워서 미안합니다. 그 소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돈으로 말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물론 그동안 뭐 천황이라든지 고이즈미 총리라든지 뭐 그 전에 또 여러 총리들도 사과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 그 수상으로서, 천황으로서 공식적인 언어, 유감이다, 이거 말고
독일의 수상처럼 가서 폴란드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시는 곳에 와서 미안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면 역사는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묻어두고 경제로 가서 이제 80년대 들어서 대한민국이 점점 커지고 80년도 중반에 1985년에 미국에서 플라자 합의를 해가지고 엔화를 갖다가 절상을 시키죠. 그래서 무역 수출이 어렵게 만들려고 했는데 글쎄 그 당시에 여러분 여기다가 워크맨 하나씩 다 차고 다니셨죠. 워크맨이라든지 전자제품, 그러니까 코끼리표 밥통이라든지 하여튼 전자제품은 전 세계의 일제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그 호황을 맞고 그러다가 90년대 들어가면서 그 엔고가 결국은 발목을 잡고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이러면서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20년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2000년도 뭐 지나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잃어버린 20년이 돼가죠. 이러면서 일본은 침체돼 있고 제로금리, 은행에 돈을 넣어도 이자를 못 주는 제로금리 시대 20년을 지나가는데 대한민국은 계속 성장을 했었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지도자들보다 아베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대한민국이 일본에 버금가? 지금 우리보다 GDP를 보면은 한 3배 내지 4배 정도 지금 많죠. 앞으로 한 5년 정도 있으면 계획상으로는 2016년 정도의 계획상으로 보면 앞으로 한 6, 7년 뒤에 가면은, 그러니까 3, 4년 정도 가면 일본하고 대등하게 되거나 그 넘었을 것이다. 이런 발표 연구 논문도 있었지만 뭐 지금 상황으로서는 대한민국이 경제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것은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그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을 갖다가 극복을 하기 위해서 아베는 이제 국방에서 더 한 수 위로 올라가고자 하죠. 지금 전 세계 국방력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대한민국이 6위, 일본이 7위입니다. 그 일본은 군대를 가지면 안 되는데 미국의 무기나에 자위대라는 걸 갖게 돼 있고 그 자위대를 군비를 계속 증강을 시키고 있어서 지금 뭐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그 무기를 팔아먹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베는 군대를 키워서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그 안전을 지키자는 이런 허울 좋은 얘기로 하지만 사실은 일본은 제국주의적인 근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군대를 갖고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약간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가운데 놓고 주변에 17나라인가요? 8나라인가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을 굉장히 튼튼히 국방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냥 외딴 섬 아닙니까? 경계를 맞대고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하긴 뭐 요새는 경계를 맞대고 있다고 이게 뭐 전쟁이라기보다 그냥 뭐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전쟁이 없다, 이런 것은 뭐 그 아주 뭐 유치한 가상에 불과한 거지만, 그래도 미국도 보십시오. 미국 위에 캐나다, 미국 밑에 멕시코라든지 남미. 그러니까 미국은 적이 없죠, 경계선에.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붙어 있는 적이 있고 건너면 또 사회주의 중국이 있어서 우리는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만, 일본은 그렇게까지 저렇게까지 헌법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평화헌법을 바꿔서 다른 나라들처럼 군대를 가져야 되는 그런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일본의 위정자로서는 아마 어떤 그런 게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갈등과 제가 기도하는 것은 처음에 역사적인 문제에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갈등, 이런 것으로 이제 비롯되는데, 그럼 이것을 제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베 수상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다 잊어버리자, 아주 깡그리 잊어버리고 무조건 우리 두 나라가 악수를 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잘 사는 방향을 모색을 해서 잘 살자,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일본의 아베가 자민당이죠. 일부 제 주변에서도 일본은 독재국가 아니냐, 어떻게 자민당만 이렇게 총리를 하느냐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한국의 지도자, 일본의 지도자, 이 사람들이 만나서 우리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친하게 지내자,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나 일본의 지도자들은 한일 관계를 불편하게 함으로써 또는 호전시킴으로써 그것들을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렇지 않을 지도자가 나온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를 호전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두 나라가 정말 가깝게 되도록, 친구가 되도록. 제가 지금 걸으면서도 어떤 사람하고 눈이 마주쳐서 이렇게 미소가 한번 띄어지면 그 사람한테 도모다치니 나리, 친구가 되었으면 하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걷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 여기 저하고 마주친 사람들은 다 호응을 합니다. 다 호응을 합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가깝게 지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두 나라가 가깝지 않고 멀게 원수같이 지내면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던 그 친구가 질문했던 내용, 관계 개선이라는 게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가까워지는 겁니다. 뭘 위해서? 두 나라가 잘 사는 걸 위해서. 우리 백성들은 어차피 착합니다. 우리 백성들은 착합니다. 서로 만나도 원수같이 안 합니다. 위정자들처럼 지난 12월에 한중일 회의에서 아베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만남 보십시오. 썩소라 그러나요? 젊은 아이들이 썩은 미소. 그러고서 시도를 했지만 아무 효과 없이, 건진 거 없이 그냥 헤어졌습니다. 인사한 걸로 만족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기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기운은 동북아로 모일 겁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가깝게만 지낸다면 전 세계의 모든 금융, 경제 이런 것이 전부 동북아로 모여서 일본과 한국이, 대한민국이 주축이 되는 이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오는 길에 히메지에 관한 말씀은 내일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오늘은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나가사키까지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 발을 질질 끌고라도 꼭 갈 테니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